안녕하십니까. 슈로더 투자 신탁 운용의 사공창한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슈로더 투자 신탁 운용의 웹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요. 이 세미나 주제는 슈로더 추천, 역외펀드 및 시장 전망입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하나씩 화면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행 순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외펀드를 투자했을 때 과연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해외펀드 투자하는 방식도 지금은 상당히 다양해졌죠. 과거에 비해서 원화로 된 국내에 설정된 해외 투자 펀드도 있고요, 재간접 펀드도 있고, 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달러 표시로 달러로 들어가는 역외펀드 투자로 해외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슈로더에서 정말 참 좋은 펀드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두 가지 역외펀드와 해당 관련 시장 전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펀드는 슈로더의 그레이터 차이나 역외펀드, 그리고 이제 슈로더 이머징 아시아 역외펀드입니다. 이 부분 끝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역시 세미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점 댓글창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못 들으면 나중에 사후적으로라도 본점 통해서 답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역외펀드 투자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외펀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외화로 들어가죠. 특히 요즘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외화자산 투자로 관심 많은 것은 달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역외펀드 투자했을 때 이점은 달러를 보유했을 때의 이점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결국은 우리가 이 원화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의 환율이 내가 지금 달러를 샀을 때보다 올라갈 수 있다면 자동으로 우리는 이 기본적인 어떤 자산의 수익 외에도 환차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저희 왼쪽에 보시면 과거 5년간, 최근 5년간 원달러 환율 추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1150원대에서 움직였던 것 같고요, 5년 동안. 하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보면 2년 동안 평균은 약 한 1170원이 넘어갔던 것 같고, 최근 1년 평균은 더 높아졌죠. 한 1190원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135원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어제, 오늘 시점으로는 한 1100원대까지 이렇게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눈에 딱 보기에도 과거의 평균보다는 지금 환율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보통 우리는 달러 자산을 지금부터 매입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고객분들도 달러 자산, 역외펀드 투자를 많이 생각하시죠.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최근 1년에서 5년 각각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고점, 평균, 저점을 지금 왼쪽 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평균점이 한 1149원,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는 1175원, 9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보면 한 1055원, 그리고 최근 2년, 1년의 저점은 한 1105원, 1125원. 그러니까 최근 2년 사이의 저점은 이미 저희가 도달한 것 같아요. 최근 2년 안쪽에서 지금 같은 환율로 달러를 사신 분들은 이 중간에 고점이 한 1200원, 1280원까지 올라서 그냥 환율로만 환차익을 많이 거두셨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달러 자산을 보유를 시작해 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역외펀드를 이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역외펀드 투자의 두 번째 이점인데요. 일단 거래 편의성이 원화로 되어 있는 해외 투자 펀드들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재간접 펀드들에 비해서 총보수 비용, 그러니까 이 직접 투자하는 펀드다 보니까 이중 보수에 우려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역외펀드를 매수할 때, 또 환매할 때 기준가가 오늘 신청을 하시면, 가입하시면 내일 아침 기준가로 체결이 됩니다. 근데 보통 지금 원화로 국내 설정된 해외 투자 펀드들은 내일이 아니라 모레 기준가로 제3영업일에 이제 결정이 되죠. 체결이 되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시장 불확실성에 더 노출이 되고, 역외펀드는 그런 부분이 덜합니다. 환매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외펀드는 그냥 오늘 환매 신청하면 내일 기준가로 환매가 체결이 돼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많은 해외 투자 원화 펀드들, 역내 설정 펀드들 보시면 4영업일 기준가로 환매 기준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한 이틀 정도 더 시장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죠. 예. 그리고 환매 기준가가 들어오는 환매 대금 지급되는 시점도 역외펀드는 평균 한 제5, 제6영업일인데 역내 설정 해외 투자 펀드는 한 8영업일, 9영업일 오래 걸립니다.
자금 회전이 그만큼 오래 걸리고 역외 펀드는 그게 짧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의 종가들이 기준가에 반영되는 시간도 보면 역외 펀드는 하루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역내 설정 펀드들은 그게 한 이틀이나 뭐 사흘까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불확실성 해소라든가 자금 회전 측면에서 역외 펀드는 상당히 국내 설정된 해외 투자 펀드보다도 이점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 달러 가치가 낮아져서 이 달러에 투자하고 싶은 이런 시점에 역외 펀드가 상당히 효율적인 어떤 투자 수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역외 펀드 가운데 여러분이 판매하시는 중에 슈로더 펀드들이 있고요. 그 슈로더 펀드 중에서 이 펀드들이 참 좋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라는 펀드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하나은행에서도 추천되고 있는 펀드인데요. 슈로더 ISF. ISF라는 것은 저희 역외 펀드의 전체적인 어떤 공통적인 명칭이고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를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펀드는 일단 투자 목적, 투자 대상, 요걸 알면은 뭐 우리가 이 펀드에 대해서 대부분을 아시는 건데요. 일단 이름에 그레이터 차이나가 있습니다. 뭔가 중국인데 뭔가 굉장히 넓은 중국. 그러니까 범중국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 범중국은 쉽게 말해서 중국 민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 본토 그리고 홍콩하고 대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쪽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쪽 기업들의 특징이 있죠. 대만이나 홍콩은 저희가 뭐 그 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거 다 아는데 이 중국 증시에 이제 중국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 증시가 있고 그 다음에 홍콩 증시가 있고 심지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ADR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N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이 종류 다양한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다 포괄해 가지고 이 펀드는 투자를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중국 본토 A 주식 같은 경우는 이 펀드 안에서 30%까지 저희가 30% 미만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따 포트폴리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9월 말 기준으로 이 펀드에서 지금 중국 주식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중국 본토 A 주식인데 한 21%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뭐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그 펀드 판매에 필요한 내용이시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달러로 들어가는 클래스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수 신청, 판매 신청일로부터 다 제2영업일 내일 오늘 거래하시면 내일 기준가로 이 환매와 설정 가격이 다 체결된다. 이게 또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펀드의 특징, 투자 매력인데요. 일단 범중화권, 중국, 홍콩, 대만을 아우릅니다. 예. 미국과 함께 전 세계 경제의 2대 축이 중국이죠.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 증시가 미국 S&P 500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을 제외하면 중국 증시 수익률이 뭐 이머징 마켓 또는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글로벌 시장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연초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이 증시 투자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나 올해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먼저 걸리고 먼저 빠져나온 나라가 중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침체가 가장 빨리 끝났습니다. 회복세가 가장 빠르고요. 그런 가운데 중국 주식은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투자 대상들이 많죠. 뭐 홍콩에 있는 H 주식, P칩, 레드칩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N 주식, 그리고 본토에 있는 A 주식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업종별로 분산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슈로더의 어떤 그 투자 방식인데요. 저희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지수를 그냥 추정하지 않고요. 지수보다 항상 초과성과를 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시장 안에서 정말 매력적인 기업을 상향식으로 개별 기업부터 골라내가지고 상향식으로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심도 깊게 분석해서 기업 탐방도 하고 종목을 발굴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어떤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초과 성과를 추구하고요. 바로 그러한 어떤 슈로더 아시아 주식 운용팀, 이 차이나 주식을 운용하는 팀을 보게 되면 아시아 현재 38명의 현지 애널리스트와 그리고 24년 평균 경력을 가진 14명의 펀드 매니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운용을 하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통해서 정보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어떤 그 정보력 우위를 바탕으로 이미 경쟁 펀드라든가 시장을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펀드 성과 한번 보실까요? 성과가 되게 좋다 이야기 드렸죠. 10월 말 기준으로 최근 5년 펀드 운용 성과 보시면 5년 성과가 오른쪽 하단에 115.1%입니다.
참조지수, MSCI 골든 드래곤 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중국, 홍콩, 대만에 들어가는 주식 지수인데요. 78%. 그래서 5년 동안의 초과 성과만 3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 성과는 뭐 1개월부터 해가지고 뭐 3, 6개월, 1, 2, 3, 5년 계속 초과 성과도 늘어나고 절대 성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 이후 성과가 27.7%를 기록했는데 이 참조지수가 16.5%, 참조지수 대비 초과 성과는 1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야, 중국, 홍콩, 대만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 슈로더가 그래도 제일 잘하지 않나?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펀드 중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떠오르는 어떤 이 제2대 성장의 축, 전 세계 경제의 2대 축, 중국과 그 중국의 수혜를 누리는 홍콩, 대만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 그레이터 차이나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자랑했던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이 국가와 업종별 비중인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한 68.5%, 거의 한 70% 되고요. 나머지 한 20, 30%에서 대만이 한 15%, 홍콩이 한 12.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은 그 임의 소비재, IT, 그리고 금융,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소재 이런 쪽이 상위 비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보다도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개별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고 시장은 나중에 보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을 잘 골랐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임의 소비재나 IT나 그리고 산업재나 소재 쪽에서 시장보다는 좀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중국과 주변 경제권에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도 지금 고성장을 이끄는 쪽이 뭐 이 IT라든가 이 소비, 중국이 내수 소비에 어떤 중심을 둔 경제 구조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종목들이 시장보다도 훨씬 많고 거기서 우량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레이터 차이나 지역에 차세대 신성장 동력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게 이런 중국의 비중이나 어떤 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비중을 보시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주식에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본토 A 주식, 그리고 H 주식, N 주식, P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펀드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주식이 본토 A 주식입니다. 상해와 심천에 거래되는 주식이죠. 21.1%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H 주식이 16%, 그리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 등 N 주식이 한 15.6%, 그리고 P칩,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인데요. 중국 외 지역에 설립된 중국의 민간 기업인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 P칩도 한 13.9% 정도 있고 이들이 다 합쳐서 한 68.5%로 이 펀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대 종목 전체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한 7, 80개 정도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상위 10대 종목을 보게 되면 한 비중이 41%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상위 10대. 그래서 이 상위 종목이 중요하죠. 이 알리바바가 지금 한 10% 정도, 대만의 TSMC, 대만 반도체죠. 한 7.3%.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의 네이버, 텐센트가 6%, 홍콩의 AIA 보험 3.7%, 뭐 홍콩의 메이투안 디안핑, 우리나라 이 배달의 천국 같은 이런 게 한 3% 정도로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모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하지만 너무 세세하게 모르시더라도 펀드를 파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 궁금하시면 구글 같은 데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이구나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이어서 이제 운용 특징,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슈로더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초과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 이 매니저가 어떻게 이렇게 성과를 잘 냈느냐라는 건데요. 자, 운용에서 일단 저희는 세 가지를 중시합니다. 사람과 투자 기회, 투자 철학이죠. 일단 사람이 중요한데 장기간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종목 분석을 하고 그 동일한 운용팀이 오랫동안 함께 팀워크를 구성하면서 이루면서 최상의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슈로더에서 홍콩에서 이 그레이트 차이나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와 이 협업을 하고 있는 팀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투자 철학인데요. 일단 저희는 기업과 경제 성장률, 기업의 성과와 경제 성장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지건 나빠지건 그 나라 안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좋은 어떤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저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어떤 투여 자본 대비 이익 효율성,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주주한테 얼마나 보상을 해주고 있느냐, 기업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종목들의 초과 성과의 주된 이유가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투자 기회죠. 예, 이 아시아 시장은 사실 선진국보다 다른 것이 아직도 시장 정보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덜 됩니다. 그래서 시장 소위 말해서 비효율성이 있죠. 그리고 변동성도 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적정 가치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했을 때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신념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4단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단계는 전체 시장의 5,000개 종목을 600여 개로 압축합니다. 스크리닝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스크리닝 한 걸 가지고 2단계에서 펀더멘탈 분석을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심도 깊은 현지 방문이라든가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향후 이 주식의 어떤 성과 전망에 대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적정 가치, 종목 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등급이 높은 것들, 1, 2등급들이 초과 성과 확률이 높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 위주로 3단계에 가서 지역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토론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또 가장 확신이 높은 종목들을 뽑아내죠. 이 베스트 아이디어를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매니저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고객이 설정해주는 어떤 투자 운용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저희 슈로더 고유의 리스크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이 확신이 높은 종목을 한 7, 80개 정도 다시 압축을 해가지고 최종 포트폴리오로 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보다는 역시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 이 부분이 성과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슈로더는 지금 아시아 현지에 지금 6개 지역에 38명의 애널리스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펀드 매니저도 싱가포르, 홍콩, 상해 지역에 한 14명 정도가 소재하면서 현지 정보의 어떤 뛰어난 어떤 정보력 우위를 바탕으로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좋은 기업을 투자하고 초과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프로세스와 펀드 매니저 운용 조직까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 펀드가 이제 좋은 거는 아셨죠?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최근 현황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중국은 코로나 충격에서 가장 빨리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 1, 2월달 우한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급증할 때만 해도 중국의 큰 어떤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선입선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가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프라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정자산 투자,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수출 모멘텀, 수입 증가율도 지금 2분기부터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간단한 부분들은 이렇게 빨리 넘어갈 거고요. 자, 중국의 어떤 그 경기 회복에 또 하나 이제 강하게 지금 기여한 부분들이 그동안 중국 정부가 어떤 그 부채라든가 이 채무 이런 신용 성장을 억제해 왔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경기 침체가 나타났고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서 신용 성장을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 정부, 채권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 대한 대출도 원활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 차트상에 보시면은 올해 3월 이후로 1월부터 이미 나타났습니다만 올해 3월 이후로 이 사회 융자 총량, 그러니까 이 중국의 전체적인 어떤 대출 융자 규모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돈이 풀렸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경기 회복을 했고 이 부분에서 기업들은 지금 실적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중국에는 이제 이 중국 주식만 투자할 때도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죠. 본토 A 주식, 홍콩 상장 또는 미국 상장, ADR 등의 N 주식. 자, 이들을 보면요. 아주 절묘하게 이 투자 대상 그 주식별로, 유형별로 이 잘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본토 A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레저 관련 주식, 그리고 이제 기술, 텍 주식들, 전기차 관련 주식, 그리고 백주,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고량주죠.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우량한 주식들, 기회들이 많습니다. 홍콩에서는 저희가 이제 홍콩의 대기업이나 마카오 게임주, 배당주, 그리고 글로벌 소비재나 은행 통신주들이 좋고요.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보면
인터넷 이코머스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라든가 이제 이런 주식이죠. 그리고 이제 교육 여행주들 이런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들의 어떤 그 다양한 유형별로 우리가 그 해당 업종의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지금 가장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A 주식을 보시게 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지금 중국이 뭐 최근에 많이 올랐죠. 지금 9월 말까지 보시게 되면은 MSCI 차이나의 그 장래 이익 전망 대비 주가 수익 비율 이 보시면 14.7배고요. 과거 한 14년 정도 평균하고 비교하면은 11.7배보다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MSCI 차이나 A 본토 주식 같은 경우도 이런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5.5배인데 과거 평균 14.7배보다 약간 높아진 수준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이나 주식 전체보다도 특히 오른쪽에 있는 차이나 본토 A 주식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과거 평균하고 차이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 평균보다 둘 다 올라가 있습니다만 차이나 A 주식이 상대적으로 장기 평균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규모를 생각하면 여전히 차이나 A 주식은 다른 중국 관련 주식들 대비해서 어떤 밸류에이션, 주가 매력이 좀 더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성장하는 주식들 기준으로 해서 이 비중을 가장 또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투자 심리인데요. 투자 심리 하면은 또 알 수 있는 게, 이 개인 투자자 심리를 이제 보여주는 자료 중에 얼마나 이 주식 펀드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고 또 모집이 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 차트 상에서 보시면은, 이 올해 그 1분기에 조금 떨어졌다가 위에 곡선들이 떨어졌다가 2분기 돼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요게 뭐냐면 이제 신규로 설정된 주식 펀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점선은 패시브 주식 펀드, 그리고 실선은 액티브 운용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2분기 들어서 다시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이제 뭐 주식 펀드 해야겠다, 증시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심리를 이렇게 펀드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중국 경제 기업들의 경쟁력을 좀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 20년 가까이 꾸준하게 그 R&D,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그 위쪽에 두 실선이 맨 위에가 미국이고 중간이 유럽연합이고요. 아래쪽 밑에서부터 2000년대 아래쪽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오고 있는 게 그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 지출 추이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10억 불 단위이기 때문에 500억 불에서 시작해서 최근 한 2015, 16년까지 뭐 한 3천억 불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유럽연합을 초월해서 미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떤 그 R&D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돌려서 말하면 기업들의 상품 경쟁력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어떤 수출, 내수에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이 신경제로 넘어가면서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이 거대 규모의 어떤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리바바, 그 미국 아마존을 제외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이미 경쟁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징동닷컴이라든가 뭐 이름 잘 외우기 어렵습니다만 PDD라고 해서 뭐 핀투안디어 뭐 제가 이제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기업들이 유사한 어떤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미 그 1등 기업인 알리바바의 시장 점유율은 이 50%, 60%를 아주 탄탄하게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이걸 갖다가 뭐 유지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알리바바는 최근 들어서 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이제 진출해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뉴스 나왔습니다만 3분기 이 실적이 이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알리바바의 그 이 향후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뭐 엔트그룹 상장이 실패해서 주가가 조금 빠졌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또 하나의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지금 1등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텐센트죠. 예, 중국의 그 이 커뮤니케이션 1위죠. 상대적 승자이기도 하고 1위고 이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이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환경에서 엄청난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재택을 하면서
광고를 보고 게임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그 온라인 게임이나 광고 쪽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 당분간은 이 두 자릿수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주가도 올라갔지만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왼쪽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그 주가 수익 비율이 합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특히 저희가 이제 본토 A 주식이라든가 이 고성장하는 어떤 테크놀로지 주식들, IT나 커뮤니케이션, 전자상거래 이런 쪽들이 이 펀드 성과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중국 다음으로 뭐 상대적으로 비중은 이제 한 15%니까 아주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결국 이제 대만인데요. 대만은 지금 올해 주식 성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이 차트상에 보시면 왼쪽에 이제 선행 주가 수익 비율도 과거 평균보다 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간 건 좋은데 고평가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고평가 논란을 잠재우려면 시장이 다른 매력이 있어야겠죠. 바로 그게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방어적인 시장이란 겁니다. 대만은 보시면 과거의 저금리 환경에서 특히나 방어적이었는데요. 지금 왼쪽 차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실선이 대만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최근에 보시면 한 0.3%대 뭐까지 좀 떨어졌고요. 0.4%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가권 지수는 그와 반대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곡선은 뭐냐면 이 현금 배당 수익률인데요. 대만은 원래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또 배당 수익률이 높았던 어떤 국가 중에 하나죠. 연 3, 4%대 배당을 지급하는 아주 주주 가치를 우수하게 바라보고 지켜주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대만은 지금 증시가 올라갔다 빠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특성이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는 뭐 시장보다는 이 기업을 잘 골라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대만 증시에서 저희가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결국 이제 IT 업체들입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 대만 반도체, 영어로 TSMC라고 하죠. 이 기업은 전 세계 최대의 그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도체 위탁 가공을 해주는 업체죠. 전 세계 많은 IT 회사들이, 대형 IT 회사들이 이 대만 반도체의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인텔, 뭐 다른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반도체를 위탁 가공 생산을 해주고 있죠. 위탁 가공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기술력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올해 3분기부터 벌써 이 가장 이 미세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5나노미터 반도체 칩을 생산한 매출을 시작을 했고요. 전체 매출에서 아직 8%지만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4분기부터 4나노미터 그리고 이후에 3나노미터까지 굉장히 어렵고 정교한 공정을 개발하려고 지금 착수했고 이미 그 고객사로 미국의 엔비디아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고급 노드 시장의 점유율이 확장되고 있고 아마 뭐 지금 당분간도 이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는 뭐 우리 삼성전자는 물론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독자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대만의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아닙니다만 IT 부품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죠. 지금 올해 코로나 환경이 이제 결국은 재택 환경을 만들었고 언택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PC,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왼쪽 차트에 보시면은 뭐 크롬 노트북 출하가 급증하고 있다.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뭐 게임용 노트북도 그 수요가 규모가 연평균 22%씩 매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막대 그래프들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그 PC와 어떤 마더보드, 그래픽 카드 이런 어떤 PC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어떤 부품들 이런 수요를 감당해주고 있는 공급해주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대만에 많고요. 자,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누리기 때문에 대만 주식들도 IT 주식들 상당히 지금 고성장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주가가 올라가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당해주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저희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가 이렇게 매력적인 건 알겠는데 추가적으로 같은 매니저, 이 루이자로라는 같은 매니저가 운영하는 역시 이 상대 성과가 좋은 저희 슈로더 이머징 아시아 펀드에 대해서 여객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펀드 역시 아시아 신흥시장 주식에 주로 들어가는데 앞서 보셨던 그레이터 차이나가 범중국, 중국, 대만, 홍콩이라면 거기에
플러스로 나머지 아시아 신흥시장인 한국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상으로 보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6, 70%가 그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지역이고요. 나머지 20, 30%가 한국과 인도 등 나머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달러로 이제 투자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수나 선취 판매 수준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매니저도 같고 매수 환매 방식도 내일 오늘 가입하시면 내일 기준가로, 예, 환매도 마찬가지고 내일 기준가로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환매 대금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설정 펀드보다도 짧고요. 자, 이 펀드는 지금 국내에서도 다른 이 판매사들에서 추천 펀드로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과가 좋았다는 이야기인데, 10월 말 기준 최근 5년 성과를 보시면 93%가 넘어가죠. 참조지수 성과가 63%인데 한 30% 정도 시장 초과 성과를 5년 동안 보여줬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1개월, 뭐 3, 6개월, 1, 2, 3, 5년 단기, 중기, 장기 성과가 계속 절대적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초과 성과도 그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로 보시면은 뭐 아까 그레이터 차이나보다는 조금 못합니다만 한 18.5%. 이 성과만 하더라도 거의 뭐 미국 나스닥 준하는 성과죠. 그러면서 참조지수 대비 한 6.9% 정도 초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슈로더가 특히 아시아에 강하다는 것을 이 그레이터 차이나뿐 아니라 이 이머징 아시아 펀드도 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지역별로 보시면은 중국이 46.5%, 대만 13.5%, 뭐 인도와 한국이 한 12%, 10%, 홍콩 8% 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좀 미미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이 IT, 임의 소비재, 금융, 커뮤니케이션, 소재, 산업재 이렇게 이제 상위 비중이죠. 상위 비중이고 시장보다 좀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쪽, 확대하는 쪽이 이제 IT라든가 임의 소비재, 금융이나 소재, 산업재 등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고성장의 수혜를 누리고 앞으로 어떤 이익 성장이 빠른 잠재력이 높은 개별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고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국가도 또 업종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대만, 홍콩이 한 6,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을 아까 제가 주로 중국, 대만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제가 이제 인도하고 한국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위 10대 종목 보시면은 뭐 지금 알리바바라든가 삼성전자, TSMC, 텐센트, 차이나 생명보험 다 뭐 상위 5대까지는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중국의 임의소비재라든가 한국과 대만의 IT, 중국의 네이버인 뭐 텐센트,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차이나 라이프, 중국 생명보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대만의 IT 기업이라든가 뭐 중국과 인도의 소비재 IT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요 기업들 10개만 해도 42%인데요. 이 기업들이 결국은 펀드 성과를 많이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올해 이머징 아시아들 증시에서 국가별로 성과를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제 성과가 연초 대비 올해 성과인데요. 지금 이게 9월 말까지입니다만 중국 연초 대비로 한 12.6%, 대만이 5.7% 플러스였고 한국은 지금 플러스입니다만 9월까지는 한 5.6%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이제 홍콩, 뭐 말레이시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이 가장 빛을 많이 받은 태양이라면 중국에서 가까운 대만이나 한국, 홍콩 등이 그 다음으로 수혜를 누리고 있다. 바로 그런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저희 이머징 아시아 펀드다. 그리고 중국이나 이 대만 등이 왜 좋았느냐? 바로 이 언택트 환경에서도 온라인 소비와 IT, 기술 섹터들이 선전을 했고 코로나가 사실은 뭐 백신이 나와서 내년 중반 이후에 상당 부분 잡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왔지만 사람들이 언택트의 재미와 어떤 그 혜택의 이 장점을 누렸죠. 그래서 이것이 많이 후퇴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국, 인도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드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할 건데요. 한국을 보시면은 뭐 지금 상대 주가 순자산 가치 비율 지금 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드리면 이머징 마켓 기업들 지수 대비해서 거기를 이머징이 1배라면 그보다 훨씬 낮은 한 0.45배 정도 됩니다. 올해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머징 마켓 안에서 한국은 저평가된 나라죠. 그리고 그동안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좀 무시당했던 부분,
바로 이 배당 수익률, 주주 가치에 대한 어떤 그 대우입니다. 이 배당 수익률이 특히 2017, 18년 이후로 최근 들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상대적인 어떤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볼까? 한국에 대한 어떤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고, 지금 이제 환율도 또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 자체를, 비중을 충분히 확대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를 올해 가장 잘 막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죠. 그래서 경제의 타격도 중국 다음으로 가장 적었고, 뭐, 대외 경상수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채권도 상당히 외국인들이 선호하듯이 주식에 대한 관심들도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평가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그 유가가 낮아지면서 인도는 많은 수혜를 좀 누리고 있고 정부가 이제 경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어떤 부채 비중도 높지 않은 나라고 그리고 광범위한 어떤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개혁이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충분히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기업을 잘 발굴했을 때 투자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저희는 실제로 이 펀드에서는 또 인도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아까 이제 범중국 포함해서 유가가 올해 특히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낮아지면은 대부분이 석유 수입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GDP는 올라갑니다. 특히 기업들의 이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이든 당선 이후로 어떤 이 재래식 어떤 에너지 보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산업의 축이 옮겨가고 있죠. 그렇다면 유가가 장기적으로 크게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아시아 기업이나 주식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전반적인 어떤 시장 소개를 드렸고요. 요약을 좀 해드리면 아까 뭐 범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도 빠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이 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어떤 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이 주가 성과에도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고 코로나가 금방 끝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당분간 어떤 이런 모멘텀이 올해와 내년에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통화 가치도 좀 올라가고 주식이나 채권의 어떤 자산 가치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를 보유하면서 여객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상품이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 세미나를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객펀드 투자 이점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죠. 달러 약세 시기에 달러 자산 비중 확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요. 자, 그런 분들에게 추가적인 환차익 기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거래 편의성, 역내 설정된 해외 투자 펀드 대비 여객펀드는 거래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신속하게 시장 가격이 기준가에 반영이 되고 또 매입과 환매 기준가 체결 바로 하루밖에 안 걸리죠. 빠릅니다. 환매 자금도 2, 3일 정도 빨리 들어오죠. 예. 그리고 뭐 이 재간접 펀드 비교해서는 이중 보수 우려도 없고요. 바로 이런 어떤 여객펀드를 충분히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자, 펀드별로 보시면은 저희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보시면 중국, 대만, 홍콩, 범중국 지역 주로 투자하고 있죠.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그동안 힘들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와 봉쇄를 가장 빠르게 잘 극복했습니다. 그 경제적 부작용을 가장 먼저 극복했고요. 타 지역 대비 빠른 경제 회복, 기업 실적 회복, 바로 이런 부분이 증시 성과에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어떤 모멘텀은 앞으로도 더 잘 갈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 이 지역의 구조적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소비재나 이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기업 중심에서 어떤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이 지역 성장의 수혜를 이 펀드를 통해서 잘 누릴 수 있도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보시면 두 번째 펀드, 이머징 아시아 펀드도 말씀드렸죠. 슈로더 이머징 아시아, 내가 너무 중국에만 몰리는 것 같다. 중국, 대만, 홍콩, 이 그레이터 차이나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한국이나 인도도 조금이라도 넣어가지고 한번 아시아 전체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보자. 라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한국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부진했던 한국 시장이 이제는 2,400을 넘어서 3,000포인트를 바라보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도 많이 부진했죠. 하지만 뭐 이 인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중국 뒤를 이어서 차세대 아시아의 성장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까지 확대해서 투자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이머징 아시아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분산 투자 대안이고요. 특히나 이 두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도 같고 운용팀도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이 과거 운용 성과를 보면 뭐 꾸준한 초과 성과로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떤 체계적인 투자 철학,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 프로세스 검증됐고요. 바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역외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저희 슈로더 ISF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이머징 아시아 펀드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시느라고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예, 우리가 서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자, 질문의 어떤 이 경중을 떠나서요, 편하게 나는 이게 좀 듣고 싶다, 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첫 번째 질문, 바이든 당선과 중국 시장의 관계 전망 어떤가요? 예. 결국은 중국이 지난 몇 년간 힘들었던 부분, 뭐니 해도 이제 트럼프의 이 미중 무역 분쟁이었죠.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상호 경쟁 구도는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오래 갈 것 같은데 사실 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에 이제 문제였죠. 그동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견제를 하면서 관세 인상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기업을 직접 규제하고 압박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국가 간에 좀 이렇게 상호 신뢰를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어렵게 해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바이든 당선자는 어떤 그 동맹과의 관계 또는 이제 국제적인 관계를 크게 이제 이 겉으로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 외교는 이제 상호적이죠. 그래서 이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중국이 일방적으로만 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외교 관계 또는 어떤 무역 관계를 풀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타격을 입었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공격은 좀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금융시장 개방이라든가 미국에게도 우호적인, 미국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일방적으로 중국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던 이러한 어떤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기존에 보셨던 그 미중 관계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는 조금 완화된 모습.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고 늘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으시네요. 자, 금년도 이 아시아 증시가 미국이나 유럽 글로벌 증시보다 더 많이 상승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그 세미나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죠. 이 아시아 증시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의 어떤 영향을 제일 먼저 받았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여전히 고통을 가장 많이 겪는 지역은 유럽이고 그리고 미국이지 않습니까? 중남미라든가. 그래서 신흥시장 안에서도 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증시 성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가 또 좋았던 부분은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타격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나고 있다. 방역에도 성공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가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동안 아시아 증시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타격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도 아시아 증시, 특히 중국과 범중국 증시가 올해 개선된 어떤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어떤 모멘텀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추세가 갑자기 뒤바뀌어서 유럽이 아시아를 능가한다?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상 제가 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머징 국가들의 상승이 환율과 연결되는 듯한데요. 예, 달러 약세의 지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달러 환율에 대한 질문은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지만 그때까지 이 환율이 왜 떨어졌는지 이걸 설명하는 것은 참 쉬워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느라고 달러를 많이 풀었다.
또 조 바이든이 되니까 또 환율이 떨어졌죠. 조 바이든이 엄청난 어떤 재정 지출 통한 경기 부양책,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풀려고 한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 달러가 약세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매번 우리가 또 달러가 강해졌던 때를 생각해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 글로벌 경제 충격, 뭐 또는 어떤 리스크, 위기가 왔을 때 보면은 사람들은 움찔합니다. 그때 가장 안전자산이 달러라는 거죠. 오히려 금보다는 달러가 훨씬 더 확실한 안전자산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러 자산을 보유하시게 되면 이런 이 달러가 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 시기, 환율이 낮은 시기에 보유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어떤 위험이 닥쳐왔을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바로 거기서 환차익이 생기고 뭐 만약에 주가가 좀 빠져서 손실도 나지만 그런 손실을 많이 줄여주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당분간은 이 코로나 환경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됐지만 취임은 내년 1월이지 않습니까? 취임해가지고 바이든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하는 과정까지는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동안 강했던 달러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어떤 수혜로 이머징 마켓 기업들의 달러 표시 실적이 좋아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에도 주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 중반이 지나거나 후반이 지나서 코로나 백신이 좀 더 확대가 되고 경기가 미국이나 유럽 경기도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성장세가 다른 지역을 추월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럴 때는 달러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모멘텀, 물론 이제 페드나 연준이 금리 정책을 지금하고 다르게 가져갔을 때 그럴 때 달러가 강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머징 자산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고요. 하지만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는 좀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 많은 질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펀드 이머징 아시아 펀드 꾸준한 초과 성과 비결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아마 제가 이미 설명드린 내용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 루이지 알로라는 매니저가요, 저희 회사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이상 이 펀드를 운용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그 운용팀을 이제 이끌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운용 프로세스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관된 방식으로 시장의 어떤 주식의 경제 성과, 경제적인 어떤 성장률보다는 기업을 찾고 기업을 바라보는 어떤 이 상향식 어떤 투자 방법을 고수해 왔었고요. 그 가운데서 앞으로 큰 어떤 중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 맞는 기업들을 잘 발굴하고 투자한 어떤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이 펀드도 똑같이 나쁘다 보다는 시장이 나쁠 때도 좀 덜 나빠지고 좋을 때는 더 잘할 수 있는 펀드로 자리매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시아나 범중국 그레이터 차이나를 좀 일부 가져가겠다 하면 편하게 슈로더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운용팀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지켜보고 있고요. 자, 뭐 지금까지 설명과 질문까지 많은 시간 저희가 할애해서 설명드렸고 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저희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이머징 아시아 여객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영업과 어떤 고객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슈로더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